你们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假日过得怎么样?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뭐나 저 같은 경우는 네, 过得还行. 네, 그럭저럭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물건 사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단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老板 네, 상점 주인, 사장 이런 뜻이고요. 빙고, 사과라는 뜻입니다. 多少 네, 얼마나, 얼마만큼 이런 뜻이고요. 찐, 이것은 한근 두근 할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무게, 한근 두근 그런 단위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에 따라서 한근이 400g일 때도 있고 600g일 때도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500g이 한근입니다. 钱, 네, 돈입니다. 자, 여기까지 단어 비교적 쉽고 간단하죠. 자, 이번에 한번 저 따라서 읽어보시고 가급적이면 네, 기억에 남겨두세요. 老板苹果多少斤钱 네, 방금 간단한 단어 이제 배웠지요. 다들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단어를 바탕으로 물건 섞기와 관련된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가 말합니다. 니하오. 네,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B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니하오. 네, 안녕하세요. 니想买什么? 무엇 사시려고 하시나요? 뭐 사시려고 해요? 네,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여기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A는 뭔가 사려고 들어온 손님인가 보다 알 수 있고요. B는 아마 그 가게의 뭐 주인이거나 아르바이트생 또는 뭐 점원 등인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B가 你想买什么? 이렇게 물었죠. 뭐 사려고 하시는지 그렇게 물었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은 想을 빼버리고 你买什么? 뭐 살 거예요? 이렇게 물어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想을 넣으면 想은 바람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서 네가 뭘 사고 싶어 하니 이런 뉘앙스가 좀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요. 你想买什么? 你买什么? 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想이 바람이라는 뜻이 있구나.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네, 방금 전에 본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A가 다시 말합니다. 老板, 네, 사장님 이렇게 불렀죠. 苹果一斤多少钱? 사과 한 근에 얼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苹果, 네, 사려는 물건, 사려는 대상, 이진, 그 물건의 어떤 용량, 네, 무게, 多少钱, 얼마요? 라고 묻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苹果一斤多少钱? 네, 본문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앞서서 A가 苹果一斤多少钱? 네, 사과가 한 근에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자, B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겠죠.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块钱一斤. 네, 2块钱, 2위안, 네, 2원. 그리고 이진 한 근에 2위안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要多少? 네, 얼마나 원하냐? 多少는 얼마만큼, 얼마나 라는 뜻이었고요. 要는 네, 필요하냐, 얼만큼 원해요. 이런 소리인 거죠. 要多少? 얼마나 원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사갈 거니?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자, A가 답합니다. 2斤, 네, 두근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숫자 2진, 네, 숫자 아니고요. 그 수량을 나타낼 때 량 쓰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도 비교적 간단한 내용의 본문이었습니다.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바로 제가 지금 하려는 그 문형 연습의 그 문장은 그냥 바로 술술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과가 한 근에 얼마예요? 사과, 빙고, 한 근에
이진 얼마예요? 多少钱? 네, 요 문형 가지고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물건, 사려는 물건, 그 다음에 그 물건의 뭐 수량, 용량, 그리고 그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방금 했던 사과가 한 근에 얼마요를 조금 바꿔서 사과가 두 근에 얼마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苹果两斤多少钱?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죠. 자, 두 근 할 때 얼진 아니고 량진이었던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아까 전에 단어 할 때 제가 찐 한 근은 500g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두 근 량진은 네, 당연히 1kg이겠죠. 중국에서 킬로그램은 꽁진이라고 합니다. 꽁진. 네, 기억해 두세요. 네, 계속해서 문형 연습할 건데요. 방금 전에는 빙고와 가지고 그 사과의 수량만 다른 것으로 연습을 했죠. 먼저 사과 한 근에 얼마예요? 빙고 一斤 多少钱? 그리고 사과 두 근에 얼마예요? 빙고 2斤 多少钱? 자, 이번에는 사려는 물건을 한번 바꿔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밑에 제가 단어를 적어 두었는데요. 단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물건은 두 개를 적었죠. 바지랑 옷. 쿠즈, 바지고요. 옷은 이프입니다. 근데 그 옆에 제가 또 양사를 써두었어요. 먼저 양사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 네, 양사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도 보면 뭐 옷 한 벌, 뭐 신발 한 켤레 이런 것처럼 켤레, 벌 이런 식의 물건을 살 때 쓰는 좀 특별한 표현이 있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양사가 매우 풍부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은 예를 들면 바나나 같은 경우는 바나나 한 손, 그리고 이 바나나 하나 이때 다 양사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다를 때가 있죠. 근데 중국은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양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 같은 거, 명사 같은 것을 배우실 때 해당 양사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일단 오늘은 제가 준비한 단어 바지, 쿠즈에 해당되는 양사, 이프에 해당되는 양사 이 두 개만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먼저 쿠즈에 해당되는 양사 한번 볼까요? 条 네, 条가 바로 쿠즈를 셀 때 쓰는 양사고요. 자, 이 条라는 양사는 가늘고 긴 것을 세는 양사입니다. 네, 이후에 또 가늘고 긴 것이 어떤 게 나오면 条를 쓰는지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그리고 이후 이 한 벌에 이 벌에 해당되는 것은 件이라는 양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 件이라는 양사도 옷 셀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제가 써두었지만 일 같은 거 셀 때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간단한 두 가지 단어 가지고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이 바지 얼마예요? 먼저 얼마요는 하실 수 있죠. 어떻게 말하죠? 多少钱? 그렇죠. 이 바지, 저 할 때 이것, 저것 할 때 이는 뭐죠? 这. 이 바지 하면 얼른 这 쿠즈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꼭 양살 넣어 주셔야 돼요. 这条裤子多少钱?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옷 얼마예요? 한번 해볼까요? 먼저 얼마예요는 多少钱? 네, 多少钱?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옷은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옷 바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양사 件 나온 다음에 옷인 이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완전하게 해볼게요. 이 옷 얼마예요? 这件衣服多少钱? 네, 모두 이렇게 하셨죠? 네, 계속해서 같은 문형 연습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새로운 단어 두 개 써두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귤 써두었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네, 다 잘 대답하셨죠? 쥐즈, 쥐즈입니다. 자, 여기에는 찌, 그리고 치, 다음에 위 발음, 입을 동그랗게 하는 위 발음이 나올 때에는 위에 있는 이 점 두 개가
생략하고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것은 초급반 때 발음, 한어 병음 배우시면서 배우셨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사 제가 말씀 안 드렸어도 중급반이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나 잠깐 기억이 안 나셨을까봐 한번 더 강조하고 갑니다. 자, 지, 치, 시 다음에 유 발음에는 점 안 붙인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귤 다시 읽어볼게요. 쥐즈. 네. 자, 그 다음 옆에 있습니다. 수박. 어떻게 읽죠? 시과, 시과. 네, 수박은 두 음절이 다 일성이니까 떨어뜨리지 않고 같은 높이, 높은 쏠소리 내는 겁니다. 시과. 그리고 그 다음 양사, 가장 많이 쓰이는 양사,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 한 개, 두 개 하는 거, 끄. 네, 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완성해 볼까요? 제일 먼저 귤이 한 근에 얼마예요? 네, 어떻게 말하죠? 네, 다 말씀하셨죠? 橘子 一斤 多少钱? 네,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수박 한 동이 얼마요? 어떻게 말하지요? 네, 수박 시과 한 동이 바로 한 개. 一个多少钱? 네,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으려고 생각합니다. 네, 본문에서 얼마나, 얼마만큼 多少를 배웠는데요. 자, 그것을 좀 응용해서 또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것, 그 표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또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물음표 제가 이렇게 써두었죠. 그 뜻은 얼마만큼 형용사 하나, 네, 이렇게 물어볼 때 씁니다. 자, 밑에 설명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주로 高, 远, 长, 大, 중 등 적극적 의미의 단음절 형용사와 연결하여 의문문을 만든다. 제가 이렇게 써두었어요. 그래서 높고 낮은 할 때는 높은 것, 멀고 가까운 것 할 때는 먼 것, 길고 짧은 할 때는 긴 것, 이런 것들을 바로 그 적극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多高, 多远, 多长, 多大, 多중 이렇게 얼마나 높니, 얼마나 머니, 얼마나 기니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두 개 정도만 뒤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전부 다 하지는 않고 두 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길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이는 길고 짧음이 될 테니까 그 중에서 적극적인 의미는 장, 긴 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길어요? 이것은 또 장,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때때로 요 또 장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길이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나타낼 때도, 시간의 길이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多长时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多长时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높이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높은지,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해볼 건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높고 낮음 할 때는 높다라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형용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하고 물어볼 때는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높이는 우리가 비교적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끄어즈. 키를 물어볼 때 쓸 수 있겠죠. 끄어즈 네. 또는 당신의 키, 너 키 얼마니? 어떻게 물어볼까요? 니 끄어즈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네, 오늘도 물건 사기와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 배웠는데요. 그와 더불어 조금 더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적어두었습니다. 자,
본문 내용에 나왔던 것인데요. 가게 뭐 주인인지 점원인지가 손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었죠. 你想买什么? 뭐 사러 오셨어요? 뭐 사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제가 밑에 한 문장 더 써두었습니다. 你要买什么? 어떤 거 사실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你想买什么?你要买什么? 아마 차이를 크게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想, 想 같은 경우는요. 바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뭐뭇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要, 要 같은 경우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뭇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물어볼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끼셨을 텐데 밑에 문장을 보면 아마 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我想买什么? 나는 뭔가 사고 싶어. 나 뭔가 사고 싶다. 이런 뜻인 거고요. 我要买什么? 나는 뭔가 살 거야. 네, 확실히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앞으로도 쓰실 때 想과 要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미에서의 차이를 기억하시면서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오늘 한번 적어 두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역시 또 간단하고 또 쉬운 내용으로 물건 사기 다루어 봤고요. 다음 주에는 물건 사기 또 관련된 내용이지만 조금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再见.